자, 2교시 다시 모델링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모양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데다가 이게 더 올라간 거죠. 그러면 이걸 만들려고 보니까 여기가 또 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만큼을 바닥을 만들고 기둥을 세우고 이걸 빼버리면 되겠죠. 자, 스케치를 시작합니다. 자, 위에서 보는 환경인데 그냥 대칭을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 대칭을 쓸 거니까 대칭선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라인을 끊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와서 뭐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정확하게 이게 없어요. 지금 현재 그냥 이렇게, 이건 할 줄 아시죠, 그죠? 자,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전체 길이가 얼마냐? 자, 대칭을 시켜놓고 치수를 넣으면 편하겠네요. 대칭선은 이렇게 지정을 하셔야겠죠. 자, 이렇게 되면 중심 거리가 도면상에 203. 자, 화면을 키우면 이런 모양 나오겠죠. 그 다음에 전체 여기서 보시면 중심 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76.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가 32가 되겠습니다. R32.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목깎기가 있네요. 목깎기 해줘도 그만, 안 해줘도 그만인데, 자, 76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돼요? 이렇게 움직이죠. 이게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 중심하고 다 잡혀 있는데 나머지 무슨 치수가 빠졌겠어요? 이 두께가 빠진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라든지 요 길이가 있으면은, 요 길이가 있으면 완전 구속이 되죠. 그래서 여기 얼마냐? 도면상에 44. 이렇게 완전 구속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게 모양이 만들어졌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목깎기를 여기서 미리 해줄 수도 있죠. 자, 32짜리를 자, 코너에 찍으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했다 치고 마무리 지어서, 자, 여기 구멍을 팔 수 있는데 구멍 팔까요? 귀찮으니까 구멍 파겠습니다. 이것도 원 그리면 되겠죠, 그죠? 원 그려가지고 대칭해 버릴까요? 원을 다시 그릴까요? 뭐 편한 대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 혹은 복사를 하셔도 되고요. 뭐 이럴 때 복사를 하겠다 정확한 기준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셔도 되고, 혹은 그냥 원을 그리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치수 갖다 해주고 난 다음에 이 치수가 32. 자, 치수 갖다가 안 먹혔나요? 잠깐만. 이제 구속이 돼 있네요. 자, 돌출을 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거 한 번에 가고 싶다. 이거를 구성선으로 바꾸면 돌출을 하면 이 영역을 인식 못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높이가 25예요. 이렇게 됐으면, 자, 여기서 이제 사각형을 그려서 올리면 되겠죠. 자, 그냥 이렇게 하는 게 편하지 않을까요? 직사각형 아까 해봤죠. 자, 먼저 여기 있는 바깥에서 잡아서 쭉 움직이는 가운데 점을 여기 있는 가운데 점에 맞추고, 그 다음에 얘와 얘가 동일선상에 있다.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대칭이 되죠. 이 치수가 178입니다. 자, 스케치 마무리해서 돌출을 하면은 높이가 얼마가 되느냐? 127에서 25를 빼면은 이렇게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나머지 됩니까? 피처 목깎기 들어가시면 여기와 여기를 32로 가겠다 해주면은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맥에벤스 써도 돼요. 나중에 이 치수 R값 여기 있는 32를 그대로 쓰고 싶다면 그래도 되겠죠. 맥에벤스 기억나나요? 또 스케치 들어가면 이 치수가 D4죠. 그렇게 쓰셔도 나중에 이렇게
쓰셔도 된다는 건 나중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치수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같이 바뀌겠죠. 맞나 안 맞나 볼까요? 이거를 제가 30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뀐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여기에 두 가지 방식인데 어떤 게 생각나나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선을 한 개 그으면은 가운데 연결하면은 가운데 선이 한 개 생기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파지는 만큼 이렇게 하고, 이거는 치수 넣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 여기를 대칭을 잡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굳이 그래 할 필요가 없죠 지금. 왜? 이거는 대칭 잡아서 하면은 밑으로 뚫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대칭이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냥 이렇게 치수 95. 자, 이게 밖으로 나가면 이렇게 끌어내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치수는 127. 그 다음에 여기 치수가 12가 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되겠죠. 이 상태에서 뭘 하시느냐, 회전을 하면은 요 영역을 잡아서 회전축을 잡으시면 이렇게 돼서 차집합을 해주면 이렇게 빠져버리겠죠. 자, 이런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피처를 억제시켜도 되고 이렇게 부품에 그쳐 올려도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을 쓰고 싶으신 방법도 있습니다. 자, 내가 여기다가 바로 구멍가공 마법사를 써버리면 되는 거죠. 구멍가공 마법사 이거 쓸 수 있어요. 여기다가 지금 구멍가공 마법사를 쓰고 싶은데, 예를 들어 면 잡고 가운데, 이거는 지금 치수 넣는 거죠. 참조죠. 참조 치수 할 필요 없겠네요. 뭐 점의를 해서, 자, 점이 있나요? 지금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여기서 스케치 한 개 해가지고 포인트를 여기 가운데에다가 점 한 개 딱 만들어 놓으면은 점이 생기죠. 여기다가 구멍가공 마법사에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자, 큰 지름이 얼마입니까? 127. 그 다음에 깊이가 44 빼기 12. 그 다음에 안에 지름은 95. 이렇게 해서 확인하면 이것도 가능하죠. 구멍 홀로도 가능하고 회전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죠. 결과는 똑같죠, 그죠? 자, 이건 응용하기 나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이런 표시들은 목깎기 표시예요. 목깎기. 그래서 지시 없는 목깎기라서 임의로 목깎기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이죠, 그죠? 그 다음 넣고 싶은 만큼 돌아가면서 다 돼 있는데 지금 어차피 여기만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죠? 이거를 뭐 2나 3을 주면은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다는 정도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목깎기가 들어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 모델링이 될 건데, 자, 이건 참고로 네이버에 여기 아이디 계신 분의 도면을 참조했습니다. 이 도면을 참조했는데 보시면은 요걸 나중에 이제 찾아보시면 될 거고, 자, 요 형태는 지금 전체로 봤을 때 원래는 다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제품은 다 있는데 4분의 1을 잘라버리고 4분의 3만 그려 있는, 그래서 반단면도의 형태를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 이게 내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오는 도면이기 때문에 다 있다고 생각하고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보시면 이걸 먼저 만들고 이걸 먼저 만들고 뭐 순서를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회전을 생각했을 때는 잘 보시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는 회전이 원통 형태가 되지만 여기는 원통 형태가 아니니까 회전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걸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생각을 해봤는데, 뭐 얘 만들고 돌출시키고 얘 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전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걸 두 가지를 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돌출을 연속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을 먼저 쉬우니까 먼저 이걸 그릴게요.
자, 전체 지름이 76입니다. 자,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이제 원을 한 개 더 그릴 거예요. 안에 돌아가는. 근데 얘는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죠. 그래서 얘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구속을 줍니다. 이렇게.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아래 위로 움직이지만 좌우로는 못 움직이죠. 수직 정렬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치수를 넣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치수를 넣으면은 바로 반지름이 되겠죠. 그래서 반지름 58 나누기 2 하면은 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가는 치수가 6-파이8이니까 8 이렇게 완전 구속이 됩니다. 이게 아니라면은 이렇게 해야겠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합니다. 수직선 한 개 꺼요. 이거를 뭐 구성선으로 어디갔지? 구성선으로 바꿔놓고 이 치수를 주는 거죠. 이거를 29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원을 딱 그려버리는. 똑같죠?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얘는 그냥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수직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두 점을 이렇게 맞춰서 해버리면 선을 끌 필요가 없죠. 자, 이걸 원형 패턴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자, 원형 패턴 형상을 선택하고 축을 지정하고 360도 안에 몇 개가 들어가냐 보시면 하나 둘셋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넷 다섯 여섯 뭐 어떻게 돼 이거? 여섯 개수가 좀 이상한데 여기는 6-죠 그죠? 자, 어차피 6이니까 셀 필요 없죠. 그냥 이렇게 나가겠죠? 네. 자, 스케치 마무리하고 돌출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두께가 10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스케치를 하면 되겠죠? 스케치를 해서 원을 한 개 껐습니다. 그려주고 이 치수를 얼마를 주느냐 바깥 지름이죠. 36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출을 합니다. 전체 70에 10을 빼고 10을 빼면은 가운데 나오는 요 두께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스케치를 해서 자, 원을 큰 걸 한 개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래서 요게 원이 반지름이 25라고 보입니다. 자, 지수 이용해서 반지름을 25라고 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여기에 원을 한 개 더 그리고 이 원을 수직 정렬을 시키면은 자, 라인을 해서 이렇게 접선을 잡아주면 자, 얘는 이렇게만 움직이지 이쪽은 안 움직이죠. 이 들어가는 게 R12에요. 그러면 암산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화살촉이 하나인 반지름 값을 넣고 여기서 여기 사이 거리 단축키 D를 쳤죠. 저는 76의 반을 해야 되죠. 네, 76의 반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고 나면 이 형태가 나옵니다. 여기 물론 구멍 뚫을 수 있는데 그 천천히 할 거예요. 그냥 그 작업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돌출을 해서 이렇게 잡아버리면 자, 여기도 반드시 잡아줘야겠죠. 안 그러면 B죠. 컨트롤 키 누르면 이렇게 져야 됩니다. 자, 방향이 이쪽으로 가면 되나요? 안 돼요? 안 되죠? 이쪽으로 와야 되죠? 10mm. 자, 이렇게 했습니다. 밑에 거 왜 안 하느냐 묻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좀 이따가 구멍 가공 마법사에서 동심에서 자, 시작 평면 참조 평면 지름이 얼마냐 10mm. 자, 완전히 해보니까 이게 뚫려버립니다. 이게 이렇게 관통되면서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길이를 준다든지 그죠? 지정면이라고 해서 여기까지만 하겠다 해줘야지 여기가 어떻게 돼요? 살아있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뭡니까? 이거 대칭하면 되겠네, 그죠? 자, 대칭 객체 선택하고 대칭 평면은 원점에 요 평면 잡아서 이렇게 해줄 수 있죠. 또 한 가지, 원형 패턴 하겠다. 얘와 얘를 회전축은 요 원통축이든 여기든 뭐 상관없죠. 여기를 잡든 같은 축이니까 잡아가지고 320도 안에 두 개 들어가겠다.
결과는 동일합니다. 그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이제 작업을 하는데 보시면은 도면에 보시면 지름이 20이고 여기는 지름이 20이고 또 안쪽에는 얼마 나오나요? 26이죠. 그리고 여기가 45예요. 그러면 구멍 가공 마법사에서 자, 큰 지름이 26, 작은 지름이 20. 깊이, 요 깊이는 요 길이를 아니까 빼주면 되겠죠. 전체 70이라는 길이에서 얼마? 45라는 길이를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동심해서 여기서 이 중심 평면 이렇게 중심축을 같이 공유를 해버리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안 보이는데 일단 확인해버리고, 자, 여러분들 뷰에서 4분의 1 단면을 해도 되고 뭐 반단면을 해도 되는데 반단면이 편하니까 반단면을 해버리면 자, 이런 형태가 됩니다. 요게 45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예. 자, 됐으면 나머지 목깎기, 지시 없는 목깎기가 얼마인지 지정이 되어 있나요? 따로 없으니까 목깎기 해서 여기를 뭐 3이나 2나 이렇게 일단 줘보겠습니다. 자, 그 지시 없는 라운드를 3을 주겠습니다. 자, 여기도 라운드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 부분 라운드가 있죠. 여기 라운드 있죠. 여기 라운드 있죠. 참고하셔야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 확인하면은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못따기가 여기가 들어갑니다. 못따기 뭐 하면 됩니까? 못깎기에 펼쳐보면 나오죠. 길이가 동일한 거니까 3이라고 해서 주면은 요 못따기 이루어질 거고요. 여기서 이거를 어떻게 됩니까? 못따기 내는 선들이 좀 잘 안 보일 때는 모서리를 보이게 하면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방식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방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도면 들어가서 이렇게 와서 스케치를 하는데, 자, 이번에는 전체 여기를 내가 그리고자 하는 걸 먼저 그리면 형태를 잡기 좋아요. 이건 중심선을 바꿀 거니까, 자, 회전을 시킬 거라서 전체 이치수로 70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70이 어느 정도라는 게 나오니까 비례해서 그리기가 편하겠죠. 자, 요렇게 선이 지금 이게 지금 같이 잡혀 버렸습니다. 되돌려서 선이 더블 클릭이 자꾸 됩니다. 자, 요렇게 와서 요렇게 와서 요렇게 가서 되고, 이 부분은 이렇게 오더라. 주의한 건 중간점 잡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구속이 됩니다, 치수가. 자, 여기서 가장 큰 치수 지름 76. 자, 그 다음에 요건 10 하다가 보니까 외워버렸습니다. 자, 여기 지름이 20. 이건 우리가 도면이 아니기 때문에 이 치수는 나만 알아보면 상관없습니다. 여기 치수는 26. 신경 쓸 필요 없어. 이거 올리면 되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겹쳐 있더라도 자기 치수로 넣어주면 돼요. 자, 여기가 36. 자, 기억하셔야 될 게 여기 70입니다. 70이란 건 나중에 이걸 만들었을 때 돌출할 때 이쪽 방향으로 가야 돼요. 이쪽으로 튀어나오면 80이 돼버리죠, 이 길이 때문에. 자, 이걸 회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회전했을 때 단점은 여기 구멍을 다시 뚫어줘야 된다는 거. 그게 단점 되겠죠. 회전을 하는데 이 영역을 잡았다. 회전축은 중심이 있는데도 자동으로 안 만들어지는 이유는 영역이 프로파일 두 개라서 그래요. 180도 회전하면 이 모양이 나오겠죠. 여기서 다시 스케치해서 원을 한 개 그립니다.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했어요. 자, 얘가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 길이가 58 나누기 2를 해주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렇게 움직이잖아, 그죠? 맞죠? 그래서 이거를 구속을 어디 갔나? 수지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지름은 8이니까. 자, 이거를 어레이를 시키는 방법, 원형 배열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이거를 돌출을 시킨 상태에서도 할 수 있다는 걸 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차집합이 되죠, 그죠? 자, 뭐 이거 지정면으로 할까요? 이렇게 지정면을 해놓고 체크하고 난 다음에 얘를 피처에서 원형 패턴을 돌릴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6개 만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됐으면은 자, 여기까지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거 못 갖게 하면 되겠죠. 뭐 이렇게 3이면 3 이렇게 주면 되는데, 자, 요때 이제 실수하면 안 되는 부분이 여기 세워져 있는 게 도면상에 구멍이 그대로 같이 가죠. 방향성이 여기서 스케치 하시면 되겠죠. 자, 스케치하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죠? 스케치해서 이건 아까와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한 개 그려놓고 이렇게 한 개 그려놓고 두 개의 선이 수직선상에 정렬이 되어버리면 얘는 이렇게만 움직이죠. 이쪽의 치수가 얼마였더라? 25. 반지름이 25. 지름 50인 거 저 알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반지름이 12. 24 하면 되겠죠? 네. 맞나? 반지름 12. 그 다음에 여기는 반지름이 25. 이렇게 차이 나나? 자, 그러면 거리가 안 맞겠네요. 요거 두 개 거리가 얼마다? 76 나누기 38. 뭐가 이상하다. 자, 저도 인간인지라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25죠. 그럼 여기가 50이죠, 그죠? 그 다음에 얘가 R10이니까 얘가 이게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여기가 38. 이상한데? 다시 볼까요? 헷갈린다. 왜 이렇게 되나? 자, D. 혹시 뭔가 이상한지, 그죠? 이게 맞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치수를 넣으면 되겠죠? 치수 이렇게 잡아서 76 나누기,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수직선상에 점 두 개 잡아서 여기 치수가 R12니까 24. 자, 그 다음에 이건 아까 했던 거 그대로 기억나시죠?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겁니다. 자, 접선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면 되겠죠. 쭉 끌면 접선으로 시작해서 접선으로 끝나죠. 돌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기서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아까 분할 해버리면 이렇게 분할이 되죠. 여기도 분할 이렇게 해주면 돌출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잡히죠. 이게 되니까 여기서 원을 한 개 더 그려준다면, 지름 10짜리 원을 한 개 더 그려준다면, 자꾸 옹령입니다. 이렇게 잡히겠죠. 자, 여기도 잡아도 되는데, 자, 이렇게 하면은 방향 일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이쪽으로 와야 되죠. 도면상이 70의 안쪽이니까. 자, 확인하면은 요 두께가 10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뭐 대칭을 하든 원형 패턴을 하든 회전 쪽 잡아서 몇 개, 두 개 이렇게 해주면 요 모양이 나올 거고, 필렛 마저 마무리 지으면 될 거고. 뭐가 빠졌나요? 못따기가 빠졌죠? 못따기 여기 잡아주면 됩니까?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모델링 하는 방법이 다양하다. 하나만 하면 하나의 함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알고 보면 이런 형식을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걸 해드렸고요.
이번에는 뭐 저 요거 하고 나니까 잠시 명령 중에 수입 명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수입했는데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나왔어요. 자, 작업 평면에 점과 선의 수직인 작업 평면을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스케치를 했을 때, 자, 여기 점점이 자동 형상 투영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좀 너무 크다, 그죠? 조금 작게 하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수입해서 영역 프로파일 잡고 경로를 지정을 하면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지나가는데 손잡이 했었잖아요. 요걸 바로 우리가 다음에 할 모델은 요걸 그룹식으로 한번 해볼까 싶어요. 자, 볼까요? 여기 있는 이 단면을 그리면 되겠죠. 단면을 그려서 뺑 돌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2D 스케치 가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갔는데 간격 띄우게 하면 이렇게 한 개 가겠죠. 그럼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가 뒤틀리나 안 뒤틀리나 각 다 유지하고 있죠. 자, 얘가 얼마다? 10. 자, 나왔습니다. 얘가 19. 얘도 19. 얘는 얘와 같습니다. 이렇게 해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얘도 오프셋 했으니까 같아지죠, 그죠? 그 다음에 보면은 뭐 별다른 거 없는데, 자, 이렇게 움직이죠, 그죠? 두께가 얘가 10이고, 그 다음에 얘도 10이고, 이 길이가 이제 얼마가 되느냐, 이게 관건인데, 자, 도면상에 보시면은 여기가 31이죠. 하나의 선이 있다고 칩시다. 그냥 여기 이렇게 있으면은, 자, 여기 31, 10, 여기까지 31, 10. 그럼 여기가 57이란 이야기죠. 그러면 자, 위에가 77이에요. 77. 계산하면 답이 나오겠죠. 엄청 안 되면은 찾는 법은 뭐 그냥 공식,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대칭이나 치고 편한 게 좋죠, 그죠? 편한 게 좋으니까 대칭 하겠다. 자꾸 제가 실수하네요. 자, 대칭선을 겹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선택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가 31이에요. 자, 여기가 77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거 그냥 고소히 끝나죠. 그리고 이거 써먹을 거야 안 써먹을 거냐 이제 좀 중요한데, 자, 여기서 스케치를 했고, 자, 자, 이거 단면을 쓰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위에 지나가는 게 있어야겠죠. 이렇게 지나가는 이걸 한 개 만들 겁니다. 자, 그걸 만들어 봐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2D 스케치를 어디서 할 거냐, 바닥에서 할 거냐. 바닥에서 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거는 바닥이 아니고 참 2D 스케치를 하는데 이 바닥면에서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보시면 이렇게 라인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 라인을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수직으로 직각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길이는 얼마? 50. 그 다음 이 길이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안쪽이면은 어떻게 돼요? 31인가요? 자, 직각이 아니니까 직각을 해주고, 잠시만요. 이렇게 되죠, 그죠? 자, 여기가 안 맞았던 거죠.
직각. 여기가 요거 두 군데가 직각이 되겠습니다. 이 길이는 이거와 같다 이렇게 해주면 사실상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근데 이걸 이제 만약에 수입을 하겠다 그러면 얘를 어떤 경로를 쓸 것이냐, 이 경로를 쓰겠다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게 굳이 필요 없다면 자 스케치 마무리 해놓고 이 스케치에서 대칭할 때 치수 편의성을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돼요? 구성선을 미리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잡았을 때 어떻게 돼요? 영향을 안 받죠. 이건 수입해서 잡고 경로를 이렇게 이때 요 점이 형상 투영이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물려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수입의 스케치가 단면 스케치, 경로 스케치죠. 이 경로 스케치에서 내가 목깎기를 하겠다. 목깎기 한 5 정도 주겠다. 이렇게 줬습니다. 마무리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형태가 나오겠죠.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수입 연습할 수 있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교재 없는 예제를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리브를 다시 한번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일부 기능을. 자 교재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짚고 갈 부분이 있어서요. 사각형을 한 개 이렇게 그렸어요. 자 크게 이게 중심을 맞추는 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프리로 그냥 그리겠습니다. 100에 70을 하겠습니다. 그걸 돌출을 하겠어요. 돌출을 해서 이렇게 쭉 갑니다. 얼마를 갈까? 한 30을 줘볼까요? 자 30을 줬는데, 자 지금 이 상태에서 갔을 때 30인데 수직으로 돌출됐죠? 돌출할 때 각도를 조금 주겠습니다. 이거를 10도를 주면 이렇게 벌어지죠. 맞나요? 자 이렇게 됐으면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자 목깎기를 좀 해볼까? 이쁘게 목깎기. 자 요렇게 네 군데를 구석을 줄 거예요. 10mm 정도 주면은 이제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여기다가 상자를 만들 겁니다. 쉘을 파면은 자 두께를 한 2mm 정도 줄까요? 2mm 정도 되는 상자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뷰에 가서 보시면 이런 상자가 됐습니다. 자 작업 평면에 보시면은 이 작업 평면을 여기에 면이 있죠. 면을 잡고 이렇게 내릴 수 있죠. 끌어서 내릴 수 있죠. 혹은 평면에 보시면은 간격 띄우기 기능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 똑같은 기능이죠. 자 밑으로 한 얼마 할까? 8 정도 주겠습니다. 자 밑으로 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더블 클릭하면 여기 길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8을 해야지 반전이 되겠죠. 반대 방향으로 가겠죠. 자 여기서 2D 스케치를 하면은 자 여러분들 여기서 사각형 이렇게 만들었다 칩시다. 자 절단 모서리 투영을 하면은 자 여기 사각형이 있어서 나는 이렇게 칸막이를 만든다고 생각합시다. 이거는 안 되는 걸 미리 보여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이 면적 안에 들어왔어요. 자 칸막이 만들 거라고 해서 돌출을 하겠다. 반대 방향 다음 면 이렇게 하면 이게 되죠.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되죠. 근데 이거 취소 하나하나 다 바꾸려면 다음 면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거리로 준다면 이게 튀어나오죠. 근데 이걸 다음 면까지 해버리면 이면 이걸 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두께 티크니스를 이제 체인지 시킬 때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스케치를 하는데 나 여기다가 선을 이렇게 끊는 거예요. 선을 이렇게 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껐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자, 스케치 마무리를 하고 리브가 어디 붙었죠? 여기 있죠. 리브의 선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바로 이렇게 내려가죠. 그래서 두께를 2mm를 주겠다. 확인. 설변 두께 3으로 주세요.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브를 다 삭제를 하고 스케치는 놔두고, 자, 이 선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리브 만들겠다. 이 선 두 개를 썼어요. 2mm 했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었던 요 스케치는 가시성을 켜서 다시 리브를 하겠습니다 하면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안 갑니다. 안 가죠. 왜? 만나는 면, 스톱 시키는 면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 면을 이렇게 정해 놓는 거죠. 그래서 요 면 둘러싼 면까지만 딱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기울기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울기를 주게 되면 만약에 10도를 준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앞에 있었던 리브도 기울기를 주고 싶다. 이거를 10도를 주겠다. 사춘이라는 거 생각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자, 이런 형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조금 응용을 하자면 쉘을 해서 1mm를 준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겠죠. 되나요? 근데 여기서 목깎이를 하려면은 하나하나 목깎이를 이렇게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5, 5는 너무 크나? 3을 주겠다. 그러면 루프를 해서 뭐 이렇게 잡았다면 이렇게 갈 수는 있습니다. 자, 그냥 확인하겠습니다. 대충 에러가 날 수도 있고 이런데, 자, 이런 부분이 지금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이게 문제가 생기죠. 근데 쉘을 하기 이전 단계로 돌아가서 옷깎기를 하게 되면, 자, 여기만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죠. 여기서 쉘을 내려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으로 이 두께가 전부 다 1이 되는 거예요. 뭘까요? 뷰에 가서 반단면도 돼 있으니까 이렇게 간다면 보이시나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응용한다면, 자, 좀 일은 많지만 한 번 다 목깎이 줘볼까요? 이 치수는 제가 프리 치수를 줬습니다. 필렛에서 루프에서 바닥면 바닥면까지 목깎이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까지 줘볼까요? 자, 이런 모양이 나왔죠. 아직 좀 빠진 부분이 있네요. 목깎이. 자, 이 부분 빠졌다, 그죠? 이 부분 빠졌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주고 나면은 이 부분 또 빠졌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고 나면 나름 이쁘게 나왔다, 그죠? 자, 이 작업 평면이 눈에 자꾸 가려지니까, 자, 이런 형태가 나왔어요. 자, 이걸 쉘을 밑으로 내려버리면 나중에 에러가 나는 부분이 한 개 생긴다면 생기겠죠. 나중에 결과를 보시면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왜 에러가 생기는가 하면은 바로 요 윗부분, 이 부분 때문에요. 이 부분.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이 목깎이에 보시면은 이 부분을 빼주시면 돼요. 아마도
그러고 나면 쉘을 하면은 이 부분이 이제 두께값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만 있다. 이렇게 만들어져서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떻나요? 되게 복잡한 모델링인데 실제로 히스토리는 되게 간단하죠. 네. 그래서 적은 재료량으로 이렇게 출력을 할 수 있다는 거. 해놓고 나니까 나 치수 깜빡했네요. 그러면 리뷰에 가서 이 치수를 입력하시면 돼요. F7번 해서 절단 모서리 투영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자 20이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인지 20이다.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인지, 자 50이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53점 얼마 이렇게 나오죠.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되죠. 한가운데 가고 싶다. 자 승인해 놓고 이 치수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그리고 얘는 화상시켜 어디 갔나? 제대로 안 먹히네.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치수 다시 넣으면 돼요.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건 원래 만들어져 있는 치수예요. 이 치수는 이 치수 변경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이 치수는 이 치수의 나누기. 자 이거는 정해져 있는 치수에 경사지면서 나오는, 그래서 못 바꿨던 겁니다. 업데이트 되면서 이런 모양이 딱 나오죠. 치수가. 가시성을 끄겠습니다. 자 이런 모양이 가능하더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리브라는 명령이 어떻게 쓰느냐 여기까지 한번 했었고요. 뭐 다른 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출이나 이런 쪽에서 제품이 있다고 봅시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길이가 뭐 30이고 이 길이가 50이다. 자, 얘를 돌출시키겠다. 10mm만 합시다. 자, 이런 제품이 있는데 여기를 쉘을 파가지고 한 1mm만 쉘을 팠습니다. 두께가 생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고 바닥에 스케치를 해서 원을 이렇게는 하지 않죠. 그냥 우리 이 방식을 씁시다. 여기서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도 필요 없겠다. 그냥 여기서 합시다. 자꾸 변경이 되는데, 자 이게 어떤 제품인데 제품을 아래 위 조립하는 형태다고 봅시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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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서 지금은 이미 치수입니다. 치수를 인위적으로 줬습니다. 돌출을 하는데 직선으로 돌출하는 게 아니고 반대로 해서 기울기를 줄 거예요. 한 2도 정도. 1도에서 2도 정도. 1도 주면은 이게 가시성이 안 보이니까 제가 일부러 2도 준 거예요. 보통 1도만 주면 되는데. 자, 여기에다가 구멍을 파면 어떻게 돼요? 구멍이 뚫리겠죠, 그죠? 그래서 나사를 끼울 수 있는 상 아래 이렇게 해서 뭐 조립하는 형태라고 봅시다. 근데 자, 중간에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모르겠는데 여기에 여기도 이런 식으로 한 개 만들었어요. 마무리해서 돌출을 더 추가를 할 때 프로파일을 한 개 더 추가시켜 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됐어요. 얘가 힘이 약하단 말이에요. 부러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돼요? 작업 평면에서 원하는 이런 높이까지 와서 이렇게 와서 체크를 해 가지고 여기다가 2D 스케치를 하고 난 다음에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잘려 있는 거죠. 작업 평면이 이렇게 지나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라인을 한 개 긋고, 그냥 이런 식으로 라인을 한 개 긋고, 이런 식으로 라인을 한 개 껐다 칩시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스케치가 잘못됐네. 바닥에 붙어 있네요. 맞죠? 이럴 때는 스케치 재정이라고 해서 여기에 잡아버리면은 이렇게 나오죠. 스케치 평면해드려요. 이렇게 맞춰지죠. 이렇게 됐을 때 전체를 스케치 편집을 하는데, 얘를 잡아서 옮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건 지금 인위적으로 한 거라 가지고 대충 한 겁니다. 자, 이 원은 필요하나요? 필요 없죠. 구성선으로 바꿔버리고 only 스케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무리를 합니다. 자, 여기다가 리브 해서 이렇게 해서 기울기를 1도 정도 주면 이렇게 되겠죠. 힘살이 만들어지죠. 두께는 0.3 정도 하겠다. 이런 힘살을 만드는데 상당히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힘살을 만드는 이런 식으로도 응용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 사용하시다 보면은 꼭 뭐 어떤 형태에만 쓴다 이렇게 정해져 있진 않아요. 예. 이렇게 한번 응용하는 거를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 리브에 있는 이 스케치가 여기 닿지 않아도 어떻게 돼요? 리브가 이쪽 방향으로 가면서 여기에 마감이 되는 거예요. 면이 이 면에 의해서 리브가 스탑 되는 거고, 이 면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스탑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서 이쪽 면을 만나면서 리브가 쭉 나가다가 이 면을 만나면서 스탑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면이 없다면, 이쪽 면이 다 뚫려 있다면 리브는 이쪽으로 가서 멈출 수 있는 면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에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리브 방향을 이걸 반대 방향으로 뒤집는다면 에러가 나는 겁니다. 이 위쪽으로는 어떻게 돼요? 멈춰줄 수 있는 면이 없죠. 그래서 이쪽 방향을 해야지만 어떻게 돼요? 아래쪽 면이 있기 때문에 리브가 밑으로 내려가서 이 첫 번째 만나는 면까지만 리브가 생성되는 거죠. 반대로 뒤집어 버리면 리브가 위로 올라가면서 공중에 어떻게 돼요? 방향이 이쪽으로 되니까 여기에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리브를 멈추게, 어디가 제한이다, 리미츠를 설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리브가 방향성을, 여기에 있는 이 프로파일 연장하는 방향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연장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이 부분이 이렇게 나오죠. 이런 거는 연장 안 할 때는 어떨 때 써먹으면 제일 좋을까요? 아이디어가 나왔으니까, 자, 이 스케치에서 이런 식으로, 자, 이걸 다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케치를 만들고요. 보시면 이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있었죠. 제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한 건데, 자, 이게 뭐 정점이 있다 칠까요? 자, 절단 모서리 투영을 하든지 하면은 여기가 절단 모서리 투영되죠? 자, 이걸 뭐 한 개 이렇게 맞추든지 아니면 여기 해놓고, 자, 원형 패턴으로 얘를 이 점을 기준으로 한 5개만 주겠다. 이렇게 해놓고 나면은 스케치 마무리해서, 자, 리브가 사라졌기 때문에 리브에 해당되는 스케치를 다시 재정해야 되겠죠. 자, 어디까지 쭉 가져오죠. 이걸 알 수 있고, 프로파일 연장을 없애버리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뭐 요거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스케치의 길이를 안 줬습니다. 라인의 길이를 한번 이렇게 하시면 재밌는 구석이 있구나 싶으실 거예요. 이런 리브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이스토리도 지금 돌출을 이렇게 했지만 이 상태에서 이 부분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쉘이 들어갔는데 쉘 들어가기 이전 단계로 가서 이 상태에서 제가 목깎기를 진행을 해버리면은
이 목각기가 있는 상태에서 쉘이 다시 진행이 되겠죠. 이렇게 여기가 어떻게 돼요? 바깥쪽 안쪽 R 생깁니다. 이렇게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네. 자, 두 번째 수업 여기까지입니다.